네, 이번에는 섹터 컨디션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섹터의 담당자분 모시고 말씀 한번 드릴 텐데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스몰캡 담당 오연진 애널리스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나오시자마자 바로 제가 오징어가 되는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네. 제가 네. 처음으로 좀 진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편하게 그냥 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그 스몰캡, 그러니까 네.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 장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좋은 눌림목을 주고 있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관련돼서 최근 한 두세 달 정도, 한 분기 정도를 봤을 때 중소형주들이 주목하게 되는 배경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네. 어떤 시황 관련해서는 최근에 가장 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코스피가 됐든 뭐 코스닥이 됐든 네. 사실 어떤 이런 매크로 이슈가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금리 이러한 부분이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개별단으로 좀 주가가 아니면 뭐 테마성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영향이 크게 작용을 할 거고 네. 이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에 좀 더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실 올해 뭐 하반기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좀 수익률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이러한 점이 완전히 뭐 불식시켜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충분히 코스닥의 중소형 업체들이 계속 좀 랠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CPI 지수라고 하는 이제 물가 지수이겠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최근에 또 사상 레코드를 갱신하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에 대한 분위기가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순환매 구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NFT, 네. 뭐 코인을 탔다라는 얘기 표현도 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사실은 좀 가는 종목만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때 뭔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것을 새로운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지 네. 아니면 뭐 새로운 또 섹터가 또 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특이했었던 게 네.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은 이제 그 부분을 팔고 수급 자체가 이제 눌려있던 종목이나 섹터로 가서 이제 싼 주식이 다시 올라오고 약간 이런 그 형태가 정상적인 좀 형태였으면은 네. 올해 특히 하반기 들어서 말씀하신 NFT나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가는 종목들 그리고 가는 섹터들만 계속 가는 형국이 좀 이어졌었거든요. 이러한 점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주식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대표 섹터라고 불리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주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주도 섹터로서 네.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에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물론 이게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길지 오늘도 뭐 셀트리온 네. 위시에서 바이오 주식들이 조금 반응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연초 이후로 대부분의 뭐 투자자들이 이런 눌려있는 주도주 섹터들을 보고 있다는 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네. 연말까지는 이런 주도주 없이 개별적인 테마나 종목들 위주로 좀 계속 랠리가 가지 않을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신다고 해서 네. 처음 뵀지만은 네. 그 레포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참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최근 이제 11월 첫째 주에 레포트를 좀 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나노 신소재, 라온테크, 뉴프렉스 네. 관련된 부분들을 좀 스몰캡으로 좀 선정하셔가지고 네. 좋은 흐름이 견지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최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고 지금 조금은 이제 고점에서 좀 보합권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노 신소재 좀 간단하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는지 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11월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소개를 드린 종목 중 하나인데 공교롭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의 좀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나노 신소재가 간단하게 어떤 업체인지 말씀드리면은 저희 뭐 나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뭐 나노 사이즈의 이제 파우더를 가지고 네. 어떤 그 화학 소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런 화학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나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소재들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부분 2차 전지 쪽으로도 그렇죠. 소재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리비안 뭐 네. 이쪽으로도 좀 같이 좀 이제 테마성으로 좀 같이 엮이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네. 상한가를 좀 들어갔고 사실 미국에서 리비안도 계속 좋은 모습을 좀 견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이유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특별하게.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네, 뉴프레스라는 종목인데 네. 이것도 한번 꼽아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로 네. 뭐 NFT라든지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뭐 PCB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도 간단하게 네. 또 향후 전망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유프렉스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카메라 모듈용 이제 네. FPCB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포인트를 향후 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용 모듈의 FPCB를 하고 있던 삼성전기나 이런 대덕전자 같은 큰 업체들이 네. 최근에는 뭐 사업을 철수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업체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유프렉스가 이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장용이나 아니면 특히나 이제 VR 기기용으로 매출이 상당히 그 기여도가 커지고 있다는 네. 점이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뉴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NFT, 뭐 메타버스로 사실 좀 그에 대한 기세로 좀 엮였다고 봐도 되겠죠? 네, 네. 이게 왜 그렇게 엮이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프렉스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VR 기기 쪽으로 매출 기여도가 좀 크다 그랬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지금 뭐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지만 네, 그거의 자회사인 이제 오큘러스 제품에 되게 네. 독보적으로 이 카메라용 FPCB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 판매량은 크지 않아서 뭐 이렇게 체감이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최근에 올해 기준으로는 오큘러스 같은 경우가 800만 대에서 뭐 1000만 대 가까이 네.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또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되면은 2배 가까이 판매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컨텐츠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메타버스를 시연할 수 있는 어떤 기계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국내 업체에서는 몇 안 되게 이런 쪽으로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한 15%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했었고 네. 올해로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러프하게 한 20% 이상으로 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점이 좀 부각이 된다면 사실 실적이 내년에 나오는 것 대비 최근에 뭐 상당히 고밸류를 받고 있는 메타버스 네. 다른 주식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보면은 사실 오큘러스 쪽이 사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에 맞습니다. 대해서 또 거래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도 추가적인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종목을 한번 또 네.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라운테크를 좀 강조를 좀 많이 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라운테크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우리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용 로봇 제조 기술이라 해서 뭐 로봇 쪽으로 좀 이렇게 엮여서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런 쪽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실 저희 뭐 흔히 알고 있는 테스나 원익 IPS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네. 반도체 장비의 뭐 2차 벤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웨이퍼 이런 진공이나 대기 상태에서 이송할 때 필요한 이제 그 진공 로봇이 필요한데 네. 그쪽 관련해서 상당히 글로벌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 이송 공정이면은 사실 이제 네. 반도체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네. 라운테크. 그럼 라운테크를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좀 여러 가지가 좀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별하게 뭐 제가 아까 뉴프렉스도 그렇고 뭐 나노신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라운테크를 조금 더 뭔가 주목하는 부분들.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 진공 로봇 관련해서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좀 보일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 일본에서 주요 제품을 모아서 이렇게 조립해서 납품하는 업체들은 국내에도 있지만 사실 이런 개별적으로
그 웨이퍼를 이송하는 진공 로봇을 그 생산 가능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글로벌리하게 미국의 브룩스, 일본의 울박, 그리고 저희 그 라운테크 이렇게 세 개의 기업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은 그 제품이고 더군다나 뭐 미국 가장 이제 점유율이 높은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의 브룩스라는 네. 그 기업인데 여기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그 로봇의 구조상 이제 뭐 아무래도 진공 상태나 아니면 고온의 상태에서 계속 약간의 품질 이슈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라운테크가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뭐 개별 제어로 그 병렬로 구조를 바꾸면서 네. 상대적으로 그런 경쟁사 대비 좀 더 원활하게 진공 로봇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적인 면도 가격적인 면이겠지만 어떤 품질 문제도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기술력이 경쟁사들의 어떤 제품의 침투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 중에서 라운테크가 네. 조금 더 매력적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 이제 세 가지 다 종목이 네. 그 좋은 종목이고 네. 주가 측면에서는 뭐 어떤 주가가 더 빠르게 움직일지는 네. 뭐 말씀드리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라운테크를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 뭐 차트나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나노신소재가 뭐 상한가를 갔었고 그렇죠.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 물론 말씀드린 그런 밸류를 따져보면은 내년 이익을 가져오면은 여전히 저평가된 구간은 맞지만 역시나 또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러한 어떤 뭐 테마성에 좀 묶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었던 뭐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다변화가 되고 있는 성장 국면에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력이 말씀드린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이제 글로벌 업체와의 고객사 다변화까지도 가능해져서 그렇게 되면은 밸류업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개 업체 중에 좀 더 편안하게 추천해 드리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가장 매력적인 키워드는 경쟁사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네. 덜 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뉴플렉스, 뭐 나노신소재 그리고 라운테크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스모켓 담당 오현진 애널리스트분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